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미스탁 진행의 나유진입니다. 최근 들어 시장이 참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는 매도 사이드카, 매수 사이드카, 오늘은 매도 사이드카가 양시장에서도 발동을 했는데요. 정말 이틀에 한 번꼴로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지치실 것 같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론 주가가 8%대 급락을 했고요. 또 27% 올랐던 SK하이닉스 ADR도 무려 9%대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 창신 메모리의 IPO 이슈가 또 있었고요. 또 뉴욕 데이터 센터 건설 지연 이슈에 대한 이슈도 또 있었는데 워낙에 시장의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이 특정한 이슈 가지고 또 시장을 해석하기엔 약간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시장 속에서 저희는 어떤 해답을 또 얻어가야 될까요? 오늘도 이태양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들 꼼꼼하게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태양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주변에서도 네. 증권 앱을 삭제해야겠다라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너무 네. 많이 지치는 시장인데 네네. 제가 어제 전문가님께 시장 어제의 반등 좀 믿어봐도 되냐라고 네. 여쭤봤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님께서 일시적인 기술적인 반등이다 짚어주셨거든요.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오늘 시장 떨어진 건 당연한 흐름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이닉스가 어제 좀 반등이 나올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바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지금 또 반도체 어제 올라갔던 거는 그동안 반도체가 지수가 많이 떨어졌다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시적인 기술적인 반등이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차트처럼 여기 보이시는 검은 색깔 라인대, 여기 매물대죠. 해당 매물대를 터치했다가 기술적인 반등으로 반등 나온 것 뿐입니다. 그래서 어제 너무 급하게 매수할 필요 없다. 한 번 더 빠진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또 역시나 어제 말씀드린 빠졌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요. 물론 앞으로 한 번 더 여전히 주도주가 될 수 있죠. 현재 시장의 대부분 국장 자금이 반도체 투톱에 쏠려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 증권사 쪽에서도 이제 정부가 이 반도체 투톱 단일 종목 레버리지 손본다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또 이제 이런 레버리지 매매하려면은 전문 투자자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런 논의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레버리지 2배가 아니라 1.5배로 축소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레버리지를 갖고 있는 증권사 입장에서도 계속 갖고 있을 필요가 있겠어요? 팔고 다른 걸 사고 싶겠죠. 반도체 2배 레버리지가 반도체 투톱 이렇게 끌어올려놨는데 이거 레버리지 규제가 시작되면요. 증권사들도 다른 투자자들도 다 팔고 싶다고요. 자,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을 기초 자산으로 하고 있는 레버리지 종목 매도하게 되면은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주가가 빠지죠. 그래서 이러한 규제는 이제 앞으로 본격적인 뚜렷한 윤곽이 나오거나 본격적으로 정책이 시행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증시도 하락을 멈추고 쌍바닥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요. 자,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선의 선택이다 라기보다는 차선의 선택이다. 어제도 말씀드렸고요. 현재 이제 차트는 60분봉 차트인데 이전에 분봉상 60분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해당 종목이 그동안 쭉 하락을 기록하다가 여기 바닥 찍고 나서 반등, 바닥 찍고 나서 크게 반등이 나오죠. 이전에 고점 뚫고 올라가면서 반등이 나왔다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단에 있는 여기 얼마요? 이 가격대까지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다고요. 과거에 이렇게 종가 라인대로 지켰던 구간대, 검은 색깔 라인대, 이 구간대까지 다시 한번 올 수 있다고요. 176만 원 가져도 되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제 네스트레이드 시장에서 해당 가격대까지 떨어진다면 이제 우리가 내일 휴장이죠. 월요일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해당 가격대까지 안 떨어진다 한다면 다음 주 월요일에도 시장이 떨어졌다가 아랫골이 만들면서 장중에 반등. 그럼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고요. 물론 지금 전반적으로 증시 바닥을 잡혔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니에요.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바닥은 잡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미장 같은 경우도 나스닥 어떻게 마감했어요? 제가 늘 10시 반부터 12시까지 도와드리잖아요, 미장. 자, 나스닥 지수 어제 플러스 0.6%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나스닥 지수는 빠지더라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늘 2%, 3% 상승 마감했거든요. 근데 어제 나스닥 지수가
플러스 0.6% 상승 마감했는데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 하락 마감했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 반도체 중심으로 글로벌 증시가 쭉쭉 올라갔다가 이제 반도체에 쭉 빠지고 반도체에 쏠려있던 자금들이 빅테크 기업들, 소위 말하는 소프트웨어, AI 이런 플랫폼 기업들로 돈이 이동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제 반도체 다 빠지는데 어제 나스닥 기술주만 올랐다고요. 이해하셨죠? 제가 여러분들께 하이닉스를 나쁘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 나쁘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냥 지금 현실이 그래요. 하이닉스 100만 원일 때 지금 시그널 나왔네요. 지금 공략 가능합니다. 말씀드렸죠. 그때 무사하신 분들 150만 원대도 2차 시그널 나왔죠. 지금 매수 가능하네요. 말씀드렸어요. 300만 원 찍기 전날에 이제는 매도 사인이 나왔다. 매도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다 맞췄죠. 고점 이후로 팔아야 된다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하이닉스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 빠져 있다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오늘 또 빠졌죠. 어제 빠진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나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이 그래요. 그냥 주가 추세 자체가 계속해서 하방으로 흘러가고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반도체 왜 빠지지? 그럼 반도체 빠지는 이유 뭐지? 반도체 빠지는 종목군들이 이 자금들이 종목에서 반도체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지금 어디로 이동하고 있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제가 늘 강조드리는 부분이죠. 반도체 왜 올랐냐고요.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HBM 수요가 폭발하고 있으니까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그럼 반도체 이제 추세가 깨졌으면 뭐 봐야겠어요? AI 관련된 플랫폼 봐야죠. 왜요? 반도체 HBM이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니까. 그럼 AI 데이터 센터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딱 나오죠. 메가 프로젝트.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들 중소형 건설 수혜주, 그죠? 그리고 코스닥 반도체 소부장, 그죠? 자, 그리고 전력기기, 에너지, 신재생 이런 것들이에요. 반도체 다음에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 있다고요. 왜요? 반도체가 올라간 이유가 결국 HBM, AI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께 한 달 전에 계속 말씀드렸어요. 반도체 하이닉스 260, 70, 80 올라갈 때도 지금 절대 사지 마라. 반도체 올라가는 이유를 알아야 여러분들 다음 넥스트 스텝을 구상할 수 있다. 제가 올라가고 있을 때 계속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들었죠? 뭐라는 거야? 하이닉스 계속 올라가는데. 증권사 목표가치가 500만 원이 나오고 있어. 400만 원 2억이 나오고 있어. 저 전문가를 왜 사지 말래? 어떻게 됐어요? 고점 대비 40% 빠졌다고요. 300만 원에서 150만 원 됐어요. 170만 원. 마이너스 50% 빠졌죠? 300만 원 가려면요. 2배 올라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하락의 추세가 간단히 웃어 넘길 게 아니라고요. 그 앞으로 이거 반도체 물론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언제냐고요. 지금 시장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이런 시장 안에서 메가 프로젝트 관련된 종목군들 광주 신세계 같이 공략해서 하루 만에 우리는 상한가 갔잖아요. 하이닉스 6월 말에 계속해서 팔라고 말씀드렸죠. 이 시점이에요. 하이닉스 팔라 말씀드릴 때가. 그리고 나서 광주 신세계는 눌림 나오고 나서 이날 같이 히든 종목 공략해서 하루 만에 30% 상한가 갔다고요. 이런 종목 매매해야 되지 않겠어요? 반도체에 쏠려있던 자금들이 어디로 가고 있지? 이런 종목들 빠르게 급등 나올 수 있다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은 기업인 거 누가 몰라요. 자, 그런데 하루 만에 상한가 갈 수 있냐고요. 못 가죠. 그럼 하루 만에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 있으면 그 종목을 공략해야죠. 맞죠? 자, SK 이터리스 볼게요. 해당 종목도 여러분들께 시그널 매매 포착됐다. 상한가 시그널 나왔다. 말씀드렸고 외인, 기관 매집 끝났다. 해당 종목 최초 이때도 공략 도와드려서 30% 급등 나왔죠. 또 이때도 공략 도와드려서 최근에 10% 급등 나왔습니다. 요즘 시장 힘들죠? 계속 빠지죠. 자, 그런데 올라간 종목들은 다 이미 올라가고 있다고요. SK 이터니스 오늘 더 올랐어요. 타점 대비 오늘 15% 찍었습니다. 근데 뭐 이미 요즘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이미 판 사람들은 또 대부분 파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해당 종목 충분히 플러스 10%도 수익화했다고요. 자, 그럼 해당 종목 또 언제 사야 될까요? SK 이터니스 눌림 나오면 또 살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지금 시장은요. 시장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 자체가 아직까지 누워 있어요. 추세가. 그러다 보니까 지수 절대 빠르게 단기간에 회복 안 돼요. 하락은 멈출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시장 안에서 단타를 해야 된다고요. 왜요? 시장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휩소, 방향성 없이 위로 갔다 내려갔다, 위로 갔다 내려갔다. 이런 시장 안에선 시장의 자금 흐름이
특정 섹터별로 순환매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는 단타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떤 종목 올라간다? 매도. 떨어진다? 매수. 올라간다? 매도. 떨어진다? 매수. 반복하면 돼요. 거기다 어느 순간에 본격적인 급등 시그널이 나올 때 다시 한번 매수해서 쭉 끌고 올라가면 된다고요. 간단한 원리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너무 삼성전자, 한이스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저평가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저평가의 주목 널리고 널렸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하이닉스는 여러분들께 100만 원대부터 말씀드렸고 또 심지어 88만 원대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가고 있잖아요. 올라간다, 올라갔죠. 떨어진다, 떨어지죠. 다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들께 하이닉스, 삼성전자 나쁘다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현실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시장 현실에 맞춰서 좀 더 이상적으로 시장을 대응해 나가야겠죠. 주식은요, 여러분들 결국 돈이 들어와야 올라가요. 저평가, 호재, 그래서요. 외국인 기관이 안 사주는데 무슨 소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시장 안에서 살아남고 우리 갖고 있는 한정적인 시간과 돈을 활용하기 위해선 이 시장 우리가 절대 가만히 냅두면 안 된다고요. 우리도 뭔가 움직여서 선제적인 대응을 해 나가야 돼요. 매매로, 투자로, 또 지금 시장에 맞는 매매법으로요. 이미 주도주 장세는 끝나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요? 잠시 저랑 같이 알아보시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혹시나 물려 계신 분들 혹은 언제 사지 고민되시는 분들도 제가 있는 공부방 안에서 같이 투자 전략 대응 같이 해보시 바라겠고요. 잠시 후에 이 시장에서 올바른 대응은 뭘지 잠시 후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어제의 반등이 반짝 반등이었을까요? 오늘 또다시 시장이 무너졌는데 특히 전문가님께서 바로 어제 SK하이닉스 섣불리 들어가지 말라고도 강조를 해주셨죠. 분봉상 차트로도 잠깐 짚어주셨는데 하단 검은색 선 가격대 176만 원대까지도 하방 여력이 남아있다 짚어주셨고요. 사실 증권가에서는 하이닉스 주가 400만 원 이상까지도 높게 잡고 있는데 전문가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하자라고도 언급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도주가 무너지고 있는 시장에서 우리는 튀어오를 수 있는 종목들로 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셔야 되겠죠. 저희 광주신세계 타점 잡아주시고 무려 하루 만에 상한가를 갔고요. 또 SK이터닉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플러스 10% 수익 저희 또 미리 잡아드려서 수익 내드렸습니다. 저 이렇게 강한 종목들 모두 다 특정한 시그널이 있다 말씀해 주시죠. 저 이런 시그널을 포착해내는 전문가님만의 시그널 매매법 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궁금하신 분들 방법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오늘 같은 시장에서 내 종목에 대한 점검 많이들 필요하실 텐데 또 저희 전문가님께서 투자 자문사에 속하시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까지도 가능하니까요. 저희와 고민 걱정들 함께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아무래도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테마주가 요즘 그렇게 급등을 하더라고요. 네네. 최근에 뭐 폭염 관련주도 그렇고 오늘은 또 애국 관련주, 애국 테마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테마를 좀 더 빠르게 캐치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테마주 하면은 좀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런데 그런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처음에 딱 급등 나고 상승 초입일 때는요. 여러분들이 잘 눈치를 못 채세요.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서 시장에서 슬슬 이거 어떤 테마래? 뭐 어떤 테마에서 급등이 나온대. 그러고 나서 슬슬 이제 주가가 허리에서 어깨 거의 상투까지 올라왔을 때 살까 말까 하다가 사시다가 대부분 손실을 보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테마주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런데 이런 테마주라는 것도 결국 우리가 충분히 해당 종목의 주가가 바닥 구간에 있다면 전혀 리스크가 높다라는 건 전혀 아니에요. 충분히 그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수익화를 만들 수 있다고요. 특히나 지금 이런 시장 안에서는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시장은 무너져 있어요. 불장이 아니죠. 고점 대비 40% 빠졌다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30% 이상 빠졌죠. 이렇게 하락장일 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테마성 장세가 상당히 활발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테마라는 이 특징 자체가 대형주들의 테마가 활발하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중소형주, 코스닥 위주로 많이 나옵니다. 왜 그래요? 시장이 떨어진다는 건 외국인이나 기관이 계속해서 팔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이런 하락장에서 대형주들, 외인 기관 매매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하락장일 때 외인 기관이 팔면 당연히 대형주 떨어지죠. 자, 그런데 반대로 시총이 작은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시장이 떨어질 때
개인의 큰 손들의 일부 자금만 들어와도 주가가 하락을 멈추고 올라가긴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금 시장 안에서 대형주도 좋지만 그 중에서도 좀 더 선별적인 공략이 유효하고요. 또 코스닥 중에서도 비교적 시총이 작은 중소형주들도 우리가 지금 같이 봐야 되는 시장입니다. 자, 그 지금 이미 시장 자체가 무너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매일매일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반복하죠. 그러면 시장에서는요, 사람들이 장 초반에 이 종목 올라가네, 이런 눈에 띄는 종목군들로 자연스럽게 이목이 쏠린다고요. 우리가 일상에서도 어디 뭐 동아리, 뭐 학교, 뭐 신입, 뭐 환영회 이런 거 할 때도, 모임할 때도, 자 여러분, 자 여기 오늘 새로 오신 이태양 씨 딱 하면은 다 주목하잖아요. 그죠? 신입들은요, 혹은 이렇게 눈에 띄는 종목들은요, 다 시선이 쏠린다고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요. 요즘 시장 계속해서 올랐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반복하죠.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피 장중이 마이너스 5% 이상 하락했잖아요. 자, 이런 시장일수록 반대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사람들이 이목을 끈다고요. 그런 종목들 우리가 단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단타를 어떻게 하느냐?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 개수가 2,500개 정도 돼요. 자, 그 중에서 저는 딱 하루에 한 종목만 매매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단타는 일단 짧게 치고 빠져야 돼,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전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2% 잡고요. 저는 뭐 하루에 단타 한 4개 5개예요. 이 정도는 해야 단타 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 그런데 저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2% 잡을 거면 단타하지 말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익절할 수도 있고 손절할 수도 있고 확률 반반인데 이걸 4번 5번 매매하면은 그날 5개 정도 매매했을 때 확실하게 돈 벌 수 있을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으시다면 왜 손절, 익절을 잡고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린 단타할 때 하루에 한 종목만 고르더라도 그날 시장에서 강세를 기록하는 섹터, 업종, 그 안에서도 가장 강한 종목, 소위 말하는 대장주를 공략할 겁니다. 그럼 좀 어떻게 공략하느냐? 가장 먼저 단타는요, 9시에서 10시 사이에 시장의 변동성 가장 큰 시간대입니다. 그리고 10시 혹은 9시 반에서 10시까지 지나게 되면요, 그날 시장의 방향성도 어느 정도 결정이 나요. 자, 그럼 이렇게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 방향성이 결정되면요, 그 안에서도 특정 종목은 슬슬 매수세가 쏠리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자, 그런 종목군들 가운데서도 15분봉상이나 일봉상에서 N파동, 소위 말하는 알파벳 N자처럼 쌍바닥을 찍고 이전에 매물대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 이런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종목들,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이런 종목군들이 단타 검색에 포착될 때 우리는 해당 종목을 현재가에 매수한 겁니다. 그런데 매수 가격이 언제예요? 15분봉 차트상에서 캔들이 완료될 때 매수하는 거라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어제도 방송 끝나고 나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 또 나오시더라고요. 저 한 이틀 3일 전에 검색해 받아가지고 이제 단타를 해보고 있는데 저는 이 플러스 10% 안 나오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만약에 단타 검색기를 딱 여러분들 장초반에 켰을 때 9시 5분에 단타 검색에 포착되면요, 이때 바로 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매를 15분 간격으로 한다고요. 왜요? 차트를 15분봉 차트로 보니까. 자, 그러면 9시 5분에 특정 A 종목이 단타 검색에 포착이 되면요, 바로 매수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해당 A 종목이 일봉상이나 15분봉 차트상에서 이런 N파동, 알파벳 N자 모양, 이전에 매물대 뚫고 올라가는 흐름, 이런 흐름들이 확인이 됐는지 9시 15분까지 10분 동안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럼 체크 끝났으면은 15분까지 기다리시라고요. 팔짱 끼고. 보고 계세요. 아니면 뭐 아침에 뭐 커피 한 잔 타오시던가. 그죠? 딱 15분 딱 되고 나서 이런 흐름이 완성됐을 때, 그때 이제 9시 15분 1초 넘어가면서 다음 캔들이 만들어질 때, 그때 현재가에 매수하는 거라고요. 이해하셨어요? 단타는 여러분들이 너무 빠르게 치고 빠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단타는요, 단기 트레이딩, 스윙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타점을 잡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더 차트상에서의 신뢰도 혹은 거래량, 거래대금 조금 더 유연하게, 조금 더 여유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15분봉 차트를 기준으로 단타를 하는 거라고요. 이해하셨죠? 그럼 우리는 매수하고 나서 미리 플러스 10% 가격에 걸어두면 된다고요. 왜 10%예요? 하시는 분 계신데 단기 트레이딩이든 스윙이든 단타든 타점만 잘 잡으면 반드시 플러스 10% 주게 되어 있어요. 이건 시장에서 정해진 약속입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서 10% 올라가게 되면요. 해당 종목은 그날 시장에서 테마를 탔다. 테마가 묻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테마가 묻어야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테마라는 건 결국 바꿔 말하면 이슈, 모멘텀, 호재로도 바꿔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해하셨죠? 자, 작년에도 제가 딱 여러분들께 해당 단타 검색기를 이용해서 여러분과 같이 단타를 진행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플러스 10%, 플러스 10%, 다 플러스 10%죠. 그리고 10연세 달성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장중에 상한가는 종목들도 있었어요. 근데 전 무조건 플러스 10% 다 끊었다고요. 어떤 종목은 팔고 나서 13%, 14%, 15%더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전 철저하게 플러스 10% 딱딱 끊는다고요. 어떤 분도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이상정 전문가님, 그거 오늘 딱 플러스 10% 저도 딱 여기 전문가같이 매도했는데 더 올라가던데요?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 단타는요. 우리 월화수목금 매일 할 수 있어요. 오늘 플러스 10% 수익하는데 더 올랐어요? 아, 아깝네. 어때요? 돈 벌었잖아요. 내일 또 단타하면 돼요. 그죠? 그런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온다고요. 적어도 얼마 동안? 한 달 동안. 왜요? 시장이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다니까요. 지금은 시장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에요. 시장에서는 언제 또 호재 생기지? 언제 악재 해소되지? 언제 또 수급이 들어오지? 원달러 떨어지네? 외인 언제 돌아오지? 이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그때 동안 계속해서 시장은 방향성 잃고 위아래 등락만 반복하는 시장이다. 이럴 때 단타를 해야 된다. 아직까지 우린 시장이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는 좀 시간이 남아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시장이 그동안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이걸 빠르게 많이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단타로 수익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어느 정도 수익금이 쌓이면 그러한 이제 어느 정도 늘어난 우리가 계좌 현금을 이용해서 나중에 삼성전자가 됐든 한이스가 됐든 타점 나올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니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최선의 매매를 해야 되고 그게 바로 단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이제 가장 좋은 예시, 아주 이상적인 N파동을 형성한 MN솔루션 해당 종목도 검색해 포착된 종목이에요. 바닥 찍고 반등 나고 이전에 고점 뚫고 올라가죠. 자, 여기서 이전에 고점 부근 검은 색깔 선을 터치했다가 눌림, 그 뚫고 올라가는 이 노란 색깔 캔들 봐 보이시죠? 바닥 찍고 쌍바닥 찍으면서 이렇게 알파벳 N자를 그리면서 매물대 뚫고 올라가잖아요. 이때 캔들 포착되면 이때 현재가에 매수하라고요. 매도 얼마? 플러스 10%에 약 33,000원, 34,000원이 플러스 10% 수익 구간이에요. 더 올라갔죠? 어때요? 플러스 10% 구간에 미리 걸어두라고요. 자, 해당 종목 N패턴에도 포착이 됐죠? 매물대 검은 색깔 정고점 돌파했죠? 거래량도 장 초반에 거래량이 10배 이상 뜹니다. 이런 종목군들 간단해요. 자, 한양 ENG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종목도 바닥 찍고 반등 나왔다가 이전에 고점 뚫고 올라가죠. 이전에 고점 매물대를 한 차례 터치했다가 눌림,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가는 구간이 있어요. 그죠? 알파벳 N자 그리면서 쌍바닥 찍고 올라가죠. N패턴 포착됐죠. 검은 색깔 매물대 돌파했죠. 거래량 폭증 나왔죠. 여기죠. 네, 이런 종목들을 골라하면 된다고요. 지금 분봉상이라 잘 안 보일 텐데 이때 터진 거래량도 거래량 바가 작지만 어제 딱 장을 마감했을 때 거래량 기준 거래량 약 10배 이상 뛴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잘 보면 아시겠지만 그날 이제 플러스 10% 이상 타점 대 플러스 10% 이상 혹은 강하면 상한가하는 종목들은요. 대부분 10시 전에 가장 베스트는 9시 15분에 대부분 포착이 돼요. 어떤 종목들? 이전에 정고점 매물대 돌파하면서 N패턴 쌍바닥 그리면서 매물대 뚫고 올라가는 종목군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10시 넘어서 단타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타는요. 이미 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9시 15분이면 이미 결정이 나요. 그날 내가 돈을 벌 수 있을지 없을지 혹은 10시 전까지 결정이 납니다. 10시 넘어간다? 그날 단타 끝난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단타는 결국 장 초반에 큰 변동성과 그리고 시장 방향성을 이용하면 끝납니다.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도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들었을 때는 나도 뭔가 좀 잘할 것 같은데 막상 검색기를 써봤더니 저는 주식을 시작한 지 한두 달밖에 안 돼가지고 잘 안 보여 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 그런 분들은 일봉상에서 이렇게 쌍바닥 찍고 올라갔다가 이전에 고점 부근 매물대 소화했다가 눌림 나오는 종목군들, 이렇게 앞으로 M파동이 포착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제가 미리 공략 도와드리기로 하잖아요. 최근에 삼성공조 바로 이날 여러분들께 눌림 나올 때 공략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이날 쭉 눌림 나왔죠. 바로 다음 날부터 하루 만에 25% 급등 나옵니다. 제가 또 해당 종목 눌림 나올 때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렸죠. 해당 종목 이번 주에 눌림 나오고 오늘 또 올라가면서 오늘도 장중에 10% 이상 급등이 나왔어요. 이렇게 바닥에서 주요 고점 매물대 터치 뚫고 올라간 종목들, 이런 M파동에 포착되는 종목군들은요 결국 올라간다고요. 왜요? 이 M파동이라는 게 주가가 올라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다 대부분 이런 패턴에 포착돼서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당일 단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5분 봉상에서 차트를 봤을 때 검색에 포착되는 종목군들 위주로 공략하면 돼요. 그럼 당일 매수, 당일 매도, 단타로 수익화 만들 수 있어요. 자, 반대로 전 직장인이고 또 안에 뭐 오전에 9시, 10시 이때 전 좀 단타가 힘들고 그럴 좀 차트를 잘 보지도 못하고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일봉상에서 N자형 패턴을 그려 나가는 종목군들, 전고점의 매물 소화하는 흐름이 포착되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매수만 해두시면 돼요. 그럼 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성격이 좀 급하고 하루 이틀 만에 혹은 당일에 승부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5봉상이나 일봉 기준으로 매매를 하시면 되고, 나는 조금 더 여유 있는 매매 혹은 시장의 주도주를 미리 캐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봉상이나 월봉상에서 이러한 패턴이 포착되는 종목군들을 공략하면 돼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주반도체라는 종목 기억나시죠? 해당 종목 제가 3만 원 중반, 4만 원 조금 안 된 가격대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제주반도체 더 간다, 더 간다. 해당 종목도 이런 M 패턴의 주봉상 차트가 만들어져서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을 갖고 왔고 8번, 9번 강조드렸고 해당 종목 주가 4배 올라왔습니다. HD 현대에너솔루션도 월봉상에서 이러한 M파동이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8만 원 이탈하자마자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 갖고 왔고요.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16만 원 넘게 올라갔죠? 아니죠. 제 기억에 아마 20만 원, 24만 원까지 갔죠. 8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3배 올라갔어요. HD 현대솔루션도. 다 공통점은 이러한 M 패턴이 포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나 요즘 시장 단타하고 싶은데, 그럼 여러분들은 분봉상이나 일봉상 단타하면 되고, 또 전 단타하기 힘든데요. 주봉상이나 월봉상에서 M 패턴 포착되는 종목군들 공략하면 돼요. 다만 지금 시장은 조금 더 우리가 주도주 공략보단 이런 단타 매매, 단기 트레이딩에 어울리는 시장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단타를 하든 안 하든 지금 시장에서 어떤 섹터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장 초반에 어떤 섹터 종목들로 돈이 이동하는지 이것만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앞으로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올라가고 또 어떤 종목은 내려갈지 우리가 미리 알 수 있겠죠. 그 우리가 시장에서도 닥칠 리스크를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겁니다. 혹은 당일 매수, 당일 매도로 단타도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거겠죠. 지금은 시장이 그런 시장입니다. 여름 되고 겨울 되면 두꺼운 옷 갈아입죠.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화랑이었다가 시장이 열기가 차갑게 식고 많이 떨어지게 되면요, 우리 또 여기서 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우리 계좌를 빠르게 복구시켜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지금 시장 단타하기에 정말 좋은 시장입니다. 전 적어도 이러한 흐름이 한 달 정도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원래 그래요. 보통 이렇게 폭락하고 나면요, 보통 이제 지수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올라갈 때까지 방향성 잡힐 때까지 최소 한 달이 걸린다고요. 최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6월 달에도 고점인 시장 빠질 때 최소 3개월 이야기한 이유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시장이 폭락하면요, 방향성 잡히고 하락 멈춘 데만요 한 달이 걸려요. 그럼 다시 한번 시장 안정화되고 또 한번 어느 정도 수급이 회복되려면요 적어도 3개월이 걸린다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저도 우리가 최소 한 달 동안은 이런 단타에 딱 맞는 시장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런 기회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시장이라고요. 단타로 우리가 수익화를 만들게 되면은 그 많은 수익을 통해서
나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혹은 또 새롭게 태어날 주도주 같이 추가 대응하거나 신규 공략하면 된다고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리 이미 다 깨져 있는 종목들 저점에서 추가 매수할 필요 없다고요. 신규 매수, 다른 종목이 20%, 30% 올라가면 다른 종목을 공략하는 것도 맞죠. 이건 당연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저 단타 검색기 없는데요? 아직 없으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있는 공부방 안에 지금 약 2천여 분이 계세요. 또 최근에 제가 다시 한번 단타 검색기 단타해야 된다. 계속 강조 드리면서 그동안 계시던 분들도 일부 단타 검색기 다시 한번 요청해 주신 분들 계세요. 자, 그런데 많은 분께서 요청 주시면 제가 짧은 기간 동안 시청해 주신 분들께 빠르게 단타 검색기를 제공해 드리기 힘들겠죠. 자, 그래서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방송 중에 제가 있는 공부방으로 입장하시는 분들께만 딱 선착순 20분께 단타 검색기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 잠시 후에 같이 알아보시고요. 잠시 국장 이슈와 함께 앞으로 어떤 종목 공략하게 될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박스권 구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는 단타를 활용해보자 말씀해 주셨죠. 저희 작년에도 플러스 10% 수익 10연승에 성공을 했고요. 또 삼성공조 이번 주에 소개해 주셨던 종목이고 또 엠파동이 포착된 종목인데 또 많은 분들이 수익 가져가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엠파동을 포착해내는 단타 검색기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요. 다만 모든 분들께 드리는 건 아니고요. 선착순 딱 20분께만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분도 안 남았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는 공부방 안에서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태양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스탁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또 잠시 후에 히든 종목까지도 짚어주실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들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또 네. 방금 들어온 속보인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한다고 해요. 네, 그래야죠. 네. 그렇다면 하반기 이 변동성이 좀 완화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근데 이런 레버리지 관련된 이슈는요, 당연히 중단되는 게 맞고 또 내려면요, 진작에 냈어야죠. 작년에 이제 막 사람들이 반도체 붐 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신고가하고 있을 때 그때 안 내고 뭐 하다가 지금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찍을 때 지금 왜 내냐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건 좋다 이거예요.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단일 종목 레버리지 때문에 코스닥이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요즘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자, 코스닥 승강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27년 내년 1월 달부터 시행된다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좀 더 확정되고 윤곽적인 이야기가 좀 더 확실히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게 시행되면요. 어떻게 되냐. 자, 그동안 코스피 쭉쭉 올라갈 때 하이닉스, 삼성전자 올라갔죠. 이제 코스닥 승강제가 시행되면요. 이제는 코스닥 안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올라가는 종목만 올라가는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남들은 다 200%, 300%, 400%, 500% 올라가는데 내가 그 종목 없다. 그럼 계좌가 그대로일 수도 있다고요. 이유가 뭘까? 자, 승강제의 핵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우량기업, 부실기업 1부, 2부 나눠서 상장시킨다. 자, 이렇게 하면요.
사람들은 당연히 부실 기업보다 더 좋은 기업을 매매하고 싶겠죠. 또 그런 종목에 투자하고 싶겠죠.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자, 그렇게 되면요. 과거에는 코스닥 지수 안에 많은 종목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다 분산됐어요. 자, 그런데 1부, 2부 나누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대부분 시장에서의 자금들이 1부 리그에 상장되는 종목들로 자금이 쏠린다고요. 어떤 종목든 누구? 외국인, 기관, 연계금 이런 자금들이 펀드 자금까지 투신 이런 자금들이 다 1부 리그에 상장되는 기업들로 자금이 쏠릴 거라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그 중에서도 시총이 어느 정도 무거운 기업들, 유동성 좋은 기업들, 실적 좋은 기업들은요. 이러한 외국인, 기관, 펀드, ETF, 연기금 자금이 다 집중된다고요. 그럼 그 종목만 쭉쭉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지수를 상승시킨다고요.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코스닥 띄우겠다. 코스닥 활성화 정책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수를요. 코스피가 됐든 코스닥이 됐든 뭐 나스닥 지수가 됐든 시장에서 지수를 띄우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바로 차별화 장세를 만드는 거예요. 시장에 돈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러한 자금들이 100종목에 나눠 들어가면은 한 종목에 만약에 뭐 1조 10개 나눠 들어가면요. 약하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10조라는 자금을요. 만약에 두 종목에만 나눠 들어간다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한 종목에 5조, 한 종목에 5조 쏠리죠. 그 돈이 들어가면 주가는 올라요. 그 종목이 만약 시총 상위 기업이다. 그러면요. 지수는 무섭게 올라갈 겁니다. 지금 코스피처럼.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올라가는 종목만 올라가는 장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스닥 많이 빠져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뭐 기다리면 올라가겠지. 그래 주식인데 많이 빠졌는데. 아직까지 이런 생각하시면 계실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기 싫은데 이거 코스닥 승강제 시향이 되면요. 앞으로 이제 못 올라가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빠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요. 부실 기업 이런 거 퇴출하자. 이런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앞으로 이제 1부 리그 이제 편입될 수 있는 종목들은 이런 기대감 때문에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이미 앞서서 기관이나 외국인의 폭발적인 수급이 이미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 편입될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선점하는 전략을 취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할까요? 뭐가 선정될지 어떻게 알아요? 뭐가 이제 1부 리그 할지 어떻게 알아?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이나 기관의 흐름을 바짝 쫓아가야 된다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시총이 정말 낮은 기업들 300억이 안 되는 종목군들이 앞으로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저가주들 바닥에서 어마어마한 급등이 나왔어요. 최근에 한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14,000원까지 올랐거든요. 지금 시총 900억이에요. 자, 그런데 과거엔요. 4,000원이었어요. 4,000원에서 거의 14,000원까지 약 3.5배 올랐거든요. 왜요? 시총이 낮으니까. 이런 기업들 플러스 애국 기업 이슈가 붙게 되면서 폭등이 나왔다고요. 지금 시장은요. 1부 리그에 갈 수 있는 종목군들 미리 기관이 선점하고 있고 외국인 선점하고 있고 이렇게 시총이 300억도 안 되는 기업들은요. 시장에서 묻지마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거 시총 낮은 거 매매하겠어요? 아니죠. 앞으로 어떤 종목이 꾸준히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데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요.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진영이라는 종목이 시총 정말 낮은 기업인데 해당 종목도 이전에 매물대 뚫고 이전에 고점 묵은 매물대를 확인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해당 종목 오늘 좀 눌림 나왔으면 좋았겠는데 해당 종목 오늘 이런 시총 낮은 기업들 테마가 붙으면서 장중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지금 시장 안에서는요. 코스닥 승강제 관해서 이 시장에서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종목 공략해야겠어요? 앞으로 1부 리그 들어갈 수 있는 종목 공략해야 된다고요. 그 종목 찾기 힘들죠? 앞으로 어떻게 쉽게 찾을 수 있는지 그 방법 자세히 알아보고 히든 종목까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반도체 쏠림 현상 때문에 시장의 양극화가 또 너무 심하다라고 느꼈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이 차별화 장세가 코스닥 단에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죠. 특히 내년부터 코스닥 승강제 도입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종목 선별 더 중요해질 텐데요. 저희 전문가님과도 다음 주 급등 나올 종목들 또 미리미리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또 강조해 주시는 점이 특정 종목을 뭐 누가 샀냐, 외국인이 샀냐, 기관이 샀냐보다 중요한 거는 다른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죠. 뭐 주식이 올라간다고 떨어진다고 오늘 하이닉스, 삼성전자, 외국인이 샀나, 기관이 샀나 이런 거 볼 필요 없다고요. 앞으로 코스닥 안에서 중요한 건 뭐냐? 코스닥 승강제가 시행되기 전에 미리 외국인이나 기관이 어떤 종목을 찍을까? 어떤 종목이 1부 리그를 갈까? 세그먼트에서 최상위를 기록할 종목들은 뭘까? 여기에 외국인 기관들이 이미 혈안이 되어 있다고요. 자, 그럼 우리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강하게 매수한 종목을 사면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강한 종목을 사야 된다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냥 뭐 외국인이 많이 사는 거면 되나? 뭐 기관이 많이 사는 거면 되나? 이렇게 오해하세요. 중요한 건 특정 기간과 금액입니다. 그럼 이렇게 외국인이나 기관이 특정 기간 혹은 어마어마한 금액을 매수한 종목들은요, 반드시 주가가 올라간다고요. 자, 예시 한번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HD 현대에너솔루션 이 구간 외국인과 기관의 폭발적인 수급이 들어온 이후로 바로 다음날 상한가를 가죠. 한캠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단에 외국인의 폭발적인 수급이 들어온 이후로 다음날 상한가를 갑니다. 자, 라이콤도 볼게요. 하단에 기관의 폭발적인 수급이 들어온 이후로 다음날부터 4거래일 연속 오름세, 무려 4거래일 만에 60% 올라갑니다. 이렇게 외국인이나 기관의 폭발적인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은요, 주가가 올라간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코스닥 내년에 승강제를 시작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미리 이미 외국인이나 기관이 이 종목 세그먼트 모두 분류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1불이 들어갈 수 있겠네 라고 판단이 드는 종목군들은 외국인이나 기관 지금 이미 사고 있겠죠. 이렇게 외국인이나 기관이 어마어마하게 사는 종목들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그 종목이 코스닥 승강제에서 1부 리그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1부 리그에 올라가면 외국인, 기관, ETF, 연기금, 펀드 자금 이런 자금들이 쏠리면서 코스닥의 상승을 견인하는 주도주가 나올 수 있다고요. 자, 후송도 마찬가지죠. 하단에 외국인 수급 폭발한 이후로 4거래일 연속 무려 4일 만에 70% 급등이 나왔습니다. 간단하죠? 우리는 시그널 매매만 잘 이용하면 돼요. 그게 바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을 따라다니는 방법입니다. 자, 로보스타도 최근에 고점에 시그널 포착된 이후로 2연상 갔죠. C랩도 고점에서 수급 포착된 이후로 점 상한가 같습니다. 이렇게 외인과 기관의 폭발적인 수급이 포착되었던 종목들은 모두 어느 순간 급등, 상한가가 나왔다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외국인 기관이 쓸어담는 종목군들 어떤 종목이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떤 종목이 1부 리그에 올라갈 수 있을까? 종목 선정, 시장 분석, 차트 분석 힘드신 분들. 그래서 우리가 시그널 매매를 이용해야 된다고요. 제가 있는 공부방 안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모두 시그널 매매로 포착한 종목이에요. 자, 여기 더해서 앞으로 이제 승강제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이제 지금 시장에서 내가 가진 종목 어떻게 하지? 앞으로 뭐가 올라가지? 방금 설명드렸던 시그널 사용 설명서 그리고 단타 검색기 아까 말씀드렸죠? 장중 단타 저랑 같이 하실 수 있으시고요. 여러분들 계좌 고민인 종목 무료 진단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일 포착된 시그널까지 모두 이런 혜택 같이 받아볼 수 있는 공간 제가 있는 공부방인데요. 어떻게 해당 공부방에 참여하고 같이 이런 혜택 받을 수 있는지 잠시 같이 자세히 알아보고요. 마지막 희는 종목까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코스닥 승강제 실시하기 전에 미리미리 일부 리그에 편입될 종목들 담아가 보셔야겠죠. 저희 이렇게 강한 종목 모두 시그널로 포착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시그널을 포착해내는 저희 전문가님만의 시그널 매매법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분들께 드리는 건 아니고요. 선착순 20분께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는 공간 안에서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태양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스탁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코스닥 단에서도 차별화 네.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일부 리그에 편입될 종목들을 어떻게 미리 선별해 볼 수 있을까요? 일부 리그에 편입된다는 건 그만큼 좋은 종목이겠죠. 좋은 종목들은 사람들이 많이 팔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안 팔고 싶어 할까요? 간단해요. 안 팔고 싶어 하겠죠. 오히려 조금만 떨어져도 사고 싶어 하겠죠. 자, 이런 종목군들은요. 시장이 아무리 박살이 나도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차트 볼게요. 해당 종목이 최근에 이제 코스닥 상장해 있는 종목인데 쭉 올라갔다가 눌림이 나요. 그래서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구간대에 기관의 3년 만에 역대 최대 매수 금액이 포착이 됐어요. 자, 무려 얼마? 500억. 자, 근데 이 500억 중에서 대부분 자금이 누구 거냐? 바로 투신 자금입니다. 펀드 자금. 이 펀드 자금이 왜 갑자기 이렇게 바닥에서 크게 들어오면서 바닥이 12만 원에서 23만 원까지 단기간에 6거래일 만에 왜 갑자기 80%다 급등이 나왔을까? 거의 정고점 부분까지 올라왔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때요? 저 밑에 있어요. 거의 여기 있다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요. 고점 대비 40% 빠져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은 뭐길래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이름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정고점까지 올라와 있지? 좋은 종목이라. 왜 좋은 종목이에요? 실적 ROE가 우수합니다. 그래서 일부 리그 편입 기대감이 높아요.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바로 이 구간에서 기관의 폭발적인 매수, 투신, 펀드 자금이 강력하게 들어왔다고요. 하루 만에 무려 500억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빠르게 급등이 나왔죠. 자, 이렇게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는 종목, 그리고 이런 반도체 섹터에 해당하는 종목군들 실적 좋죠. 성장성 좋죠. AI 시대. 그죠? 이렇게 기관 수급까지 받쳐둔 종목이라면 앞으로 미래 코스닥 승강제가 시행될 때 해당 종목이 바로 일부 리그로 직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요. 일부 리그에 들어가면 이런 종목군들 당연히 외인, 기관, 연기금, ETF 자금들 계속해서 들어오겠죠. 자, 그럼 우린 이 종목 여기서 눌림 나올 때 같이 공략해야겠죠. 바로 이 구간대 기관의 폭발적인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해당 캔들 기준으로 시가를 크게 훼손시키진 않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해당 종목 눌림 나올 때 저랑 같이 타점 잡아서 공략하고 앞으로 쭉쭉 올라갈 수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부럽지 않은 좋은 종목을 잡아보자고요. 자, 잠시 후에 제가 있는 공방 안에서 방송 끝나고 여러분들께 앞서 설명드렸던 혜택 6가지와 함께 단타 검색기 그리고 이 히든 종목 몇 가지 같이 공개 드릴 텐데요. 제가 있는 공방 안에서 저와 함께 이런 패턴 시그널에 맞춰서 미리 같이 올라오시는 주도주 파다에서 저랑 같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히든 종목 반도체 장비단에서 챙겨주셨고요. 내년부터 코스닥 승강제가 도입이 되죠. 그렇다면 종목 선별 정말 잘 해야 될 텐데 해당 종목이 일부 리그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합니다. 또 실적뿐만 아니라 ROE까지 높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기관의 3년 만에 최대 매집이 포착됐다고 짚어주셨습니다. 무려 500억 원 가량이라고 짚어주셨는데 그중에서도 펀드 자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이 점도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요. 저희 차트 일봉상 차트로도 짚어주셨는데 일봉상에서도 이렇게 무너지는 시장에서 견고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눌림 나올 때 한번 매수 가능하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저희 해당 종목명과 타점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하시는 공부방 안에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